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MC, 진행자라고 불렸었던 주병진 씨 되겠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연배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주병진 씨 모르실 수가 없겠죠. 저 역시 주병진 씨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 주병진 씨가 최근 결혼설에 휘말렸습니다. 자, 이 주병진 씨 방송 활동도 최근 잘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설까지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것도 심지어 박소현 씨와 연애 도전기, 맞선으로 결혼할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뭐 무슨 가짜 뉴스 아니야? 툭하면 무슨 연예인이 결혼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전달드리는 소시 채널의 영상은 가짜 뉴스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실제 연애설 또는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할 예정이다. 자, 그렇다면 정말 박소현, 주병진 연애 도전기에 이어서 맞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될까요? 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 방송에서 잘 보지 못했었던 주병진 씨가 어느새 66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20년 만의 연애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병진, 박소현 두 사람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TVN 스토리의 신규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한 건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을 주제로 최근에는 이혼한 연예인들끼리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헤어질 위기에 놓인 일반인들, 연예인들이 방송에 등장해서 참 그야말로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결혼 얘기다. 특히 연예계의 대표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박소현 씨와 주병진 씨가 결혼 정보회사까지 찾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주병진 씨는 이제는 사랑이 조심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소현 씨는 나한테 이 나이에 연애 프로그램? 그러면서 나한테 연애가 다시 있을 수가 있을까? 주병진 씨는 저 또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상처도 많은 세월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사랑과 멀어져 버린 두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박소현 씨는 직업이 상관없다. 연봉도 상관이 없다. 이 주병진 씨는 여기 경찰서야? 라면서까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연인 찾기에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뭐야, 주병진, 박소현 두 사람이 혹시 뭐 결혼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을 이미 접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나 기사의 댓글들 살펴보면 그냥 두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건 두 사람이 직접 결혼을 한다, 연애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각자의 맞선 상대를 찾아서 연애를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월 4일날 대망의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주병진 씨가 만난 맞선녀 최지인 씨가 등장합니다. 화가 최지인, 이름이 조금 어려운 편이죠. 자, 주병진 씨가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여정을 올렸는데, 박소연 씨도 그렇지만 참 주병진 씨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연예인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주병진 씨는 설레임 가득한 데이트 현장을 공개하면서 첫 맞선 상대인 화가 최지인 씨를 만나며 의자를 빼주고 자연스러운 매너로 데이트를 편안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주병진 씨는 눈이 참 맑으시네요 라고 이야기 전했고, 최지인 씨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만나자마자 막 서로 설레임을 안게 된 거죠. 이 상대방 맞선녀는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숙명여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하여 날개를 주제로 독창적인 작품을 계속
선보여 오면서 날개 작가라는 별칭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3년에는 한국 미술상을 수상하면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병진 씨의 나이가 올해 1958년생입니다. 올해 66세가 되신 거죠. 반면 화가 최진 씨의 나이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모습을 공개했죠. 자, 그러면서 이 주병진 씨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MC 아니었어? 왜 여태 연애조차 안 했을까? 아시다시피 주병진 씨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주병진 토크쇼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주병진의 토크 콘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이 주병진 쇼는요. 와, 뭐 90년대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죠. 사실 지금 유재석 씨, 뭐 강호동 씨, 희대에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스타 MC들은 이 주병진 씨에게는 사실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병진 쇼가 다시 한번 2013년도에 첫 방송을 선보였는데 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의 이면에는 왜 주병진 씨가 여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기가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잖아요. 주병진 씨가 집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 보이네요. 바로 미우새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욕실입니다. 욕실. 그러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크기가 이렇게 어마무시했었던 이 주병진 씨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이미 2018년도니까 벌써 6년 전의 얘기예요. 이미 뭐 자산이 뭐 수백억 원 그냥 가뿐히 넘어간다. 욕실 앞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야경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이 엄청 났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여성분들이 줄을 서도 모자랄 판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요즘 연예인들 뭐 나이 20살 넘게 차이 나도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주병진 씨가 여태 연애를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주병진 씨의 오명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명확한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2000년도 11월입니다. 이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개그맨 겸 사업가로서 정말 이름을 날렸던 주병진 씨가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사건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2000년대 사업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주병진 씨거든요. 이 사건의 발달은 2000년도 11월 19일 당시 신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민지라는 이름의 여대생인데 이게 얼마나 누명 사건이 명확했으면 지금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자, 어찌됐건 이 강민지라는 여대생이 주병진 씨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일 오전 2시 30분 주병진 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이태원동 H호텔 가라오케 주점에서 일행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는 주병진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라며 자신은 승용차에 태웠고 이렇게 막 손찌검을 하면서 이런 접촉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주병진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면서 항변합니다. 나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합의하에 여대생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대생의 몸에 난 상처는 술을 한 잔 더 하러 가자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병진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월 24일 구속이 됐죠. 하지만 12월 초 보석 신청 끝에 12월 29일 날 이렇게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주병진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러자 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는 관대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첫 공판에서 주병진 씨는 피해자와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강압적으로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 일이 있은 후 술을 한 잔 더 마시러 가자라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뿐이다. 상처는 그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병진 씨의 진실보다 이미지를 중시한 나머지 여대생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유죄의 정황이 인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병진 씨와 절친했던 몇몇 사람들이 주병진 씨의 무죄를 믿고 강민지 씨를 추적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모 룸살롱을 방문했던 남자 후배 개그맨 이 씨가 강민지와 닮은 여자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후에 같은 룸살롱에서 그 이 씨와 마주친 강민지 씨는 굉장히 당황했고 소문이 확산됐으며 결국 2002년도 이 소문은 주병진 씨의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지면서 주병진은 변호사를 통해 강민지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술집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주병진 씨는 항소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자신은 강민지가 다니던 여자 대학교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하다라고 하였고 결국 강민지 씨가 이 술집을 다니는 종업원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냐라며 논란을 제기했지만 결국 주병진 씨의 이 변호사가 나이트클럽의 업주들을 증인으로 또 룸살롱의 업주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알고 보니까 여기에 강민재 여동생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는 적이 있었다라는 또 증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CCTV를 분석한 결과 강민지의 친구가 강민지의 얼굴을 훼손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는데 결국 이 강민지와 친구가 서로 짜고 자신의 얼굴에게 손찌검을 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냈던 겁니다. 결국 차후에 주병진 씨에게 모든 면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병진 씨는 나중에 맞고소까지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시간이 흘렀지만 주병진 씨의 이미지 타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고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마 이때까지 그냥 주병진 씨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한 박소현 씨 역시 왜 이때까지 싱글이었느냐? 자신이 연애 프로를 나간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만나보려고 했었다라고 했지만 그 남성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았고 자신 말고도 다른 여성들과도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상처가 생겼고 만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 마음을 더 닫게 되었다고 해요. 박소현 씨 역시 꿈꾸는 결혼은 결국 가정을 꾸리는 거였고 그 꿈이 날아가는 순간 결혼에 대한 목표 자체가 무너지며 연애에 대한 방향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소현 씨와 주병진 씨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 이런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 연애 소식이요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겹경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미우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김종민 씨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1박 2일도 많이 보셨다면 또 모를 수 없는 연예인이기도 하죠. 근데 김종민 씨가 자신의 11살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 발표를 했다. 자, 이 소식 아마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왜 김종민 씨가 모든 방송 전격 하차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나아가서는 이 김종민 씨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깜짝 놀랄 실체까지. 자, 하나씩 보면은 우선 기사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 계획을 밝혔다. 바로 5일 SBS 파워 FM 도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코요태가 자신들의 근황을 전하면서 김종민 씨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종민 씨는 사실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상황이죠. 11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던 상황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혼을 전제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다. 옆에 있던 백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친구분을 실제로 봤겠죠?
부잣집 공주님 스타일이다. 정말 고귀하시고 처음 보자마자 저분은 부잣집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분은 한 기업의 대표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기업인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꽤나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이 개인 사업체의 대표님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보니까 같은 멤버인 신지 역시 그 여자친구분이 그 나이대에 필요한 걸 딱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똑부러져서 좋다. 특히나 오빠 김종민 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그게 참 대단한 거다. 이 종민이 오빠가 참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김종민을 변화시켰다고 하다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인 것 같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1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했었던 멤버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이건 어찌 본다면 당연한 거죠. 자, 진행자가 김종민 씨에게 결혼 계획이 있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내년 정도에 생각 중이다. 다만 아직 프로포즈 계획까지는 없다. 민망하다. 그리고 어떻게 대시하고 사귀게 되었냐? 라고 질문을 하자 김종민 씨는 소개를 받은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았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왔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하고는 뭔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진지한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라는 거죠. 자, 김종민 씨의 11살 여자친구 이야기가 밑에 좀 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연예인이다. 일반인이죠. 2년째 열애 중임을 밝혔고 김종민 씨는 여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님이시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신랑 수업에 출연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끔 여자친구와 소통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내가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때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종민 씨가 속한 이 코요테 그룹이요. 지난 4일 신곡 발표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종민 씨가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혼 발표까지 나아갔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김종민 씨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즈는 아직 안 했다라고 했지만 내년에 결혼 계획을 잡아놓은 걸 보면 이번 신곡 활동을 끝내고 난 이후에 아마 내년에 결혼을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근데 김종민 씨가 11살이나 더 많은데도 어떻게 이 어린 여자친구의 마음을 탁 훔쳐올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김종민 씨가 굉장히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좀 약간 바보로 이미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종민 씨가 최근에 이렇게 IQ, 멘사라고 하죠. 전 세계 천재들만 본다는 테스트에서 이 함께 등장한 멤버들 중에 가장 높은 IQ를 받았다. 물론 IQ 107이라는 숫자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멘사 테스트 기준으로 107이 나왔고 특히 다른 멤버 김종민, 은지원, 최진혁 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IQ가 나왔다라는 걸 보면 이 바보라는 이미지 자체가 컨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면 어떻게 11살 어리고 고귀하게 생겼고 기업의 대표님인 11살 연하의 여자분이 김종민 씨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종민 씨의 정말 깜짝 놀랄 진면목, 인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 이 같은 멤버인 코요테의 백가 씨가 알다시피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사실 세상을 떠날 확률이 30%,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60% 그렇게 달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 크기의 뇌종양이 진단이 됐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김종민 씨가 뇌종양을 투병하며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백가에게 했던 행동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성이 저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 백가의 뇌종양 투병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였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이 김종민 씨가 코요테 멤버들과 이번 4일날 발표했던 신곡 녹음을 마치고 식당을 찾았던 모습인데요. 과거를 떠올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 백가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속사와 힘들었을 때 신지가 먼저 객원으로라도 참여해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종민 형이 엄청 텃세를 부렸다. 녹음실에서 막 뭐라 하고 그랬다. 그런데 과거 백가가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시기를 회상해 보니 2009년도 뇌종양 진단을 받았었던 백가씨. 굉장히 위험했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1년 뒤에 바로 코요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김종민 씨가 이 백가씨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요테가 알다시피 3인조 혼성그룹으로 해체 한 번 없이 현재까지 장수하고 있는 그룹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는 멤버들의 개인 사정과 사건으로 인해 멤버 교체가 있었고 원년 멤버는 신지 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부터 김종민 씨와 신지, 백가로 구성이 됐는데 2007년도에 김종민 씨가 군입대를 했고 2010년도에 백가가 뇌종양 진단을 받으며 두 사람으로 당분간 코요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뇌종양이 2년 동안 방치되었다라는 사실을 백가 씨가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주먹만한 뇌종양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경미한 교통사고로 검진을 받았는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개골까지 뇌종양이 침투했기 때문에 머리뼈까지 잘라내는 엄청나게 큰 수술을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민 씨가 왜 멤버들 가운데 가장 어른으로 평가를 받았느냐? 백가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내야 한다라고 항상 말을 했고 백가는 자신이 코요테에 늦게 합류했고 비중이 크지도 않았는데 김종민 씨가 수익 분배를 더 나눠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이 백가 씨에게 양보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4-3-3이 되어 놀라움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었던 신지 씨는요. 처음 듣는 얘기였더라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원래면 이 두 사람이 수익 분배를 똑같이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4 그리고 백가가 2 요런 숫자였는데 나중에 신지 씨만 4 그리고 두 사람이 3 요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김종민 씨는 신지에게 원년 멤버니까 4를 가져가고 백가랑 둘이 3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멤버들 가운데 김종민이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생각의 깊이가 남다르고 마음이 넓었다. 당시 오빠가 리더를 하는 게 팀에게 좋겠다 싶었다. 백가가 못 따라와주면 당겨주는 힘도 있고 팀이 와야 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종민 씨가 좀 바보 같고 그냥 순수하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컨셉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힘들고 아팠을 때 잘 대해주는 사람을 평생 기억하죠. 백가 씨가 그렇게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며 수익까지 나눠줬었던. 왜냐면 백가 씨가 활동을 못했잖아요. 또 병원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백가 씨에게 오히려 자신의 수익을 나눠줬었던 김종민 씨의 인성을 본다면 왜 11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종민 씨가 이런 말을 꾸준히 해왔어요. 배우자가 없어서 나는 청약도 떨어졌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미우새를 보면서 김종민 씨를 보고 했던 말이 아니 저렇게 허우대가 멀쩡한데 왜 노총각일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방송에서 내가 와이프 아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청약도 떨어졌었다라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김종민 씨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 여자친구와 굉장히 현실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김종민 씨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신의 여자 사람 친구들을 싹 다 정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김종민 씨가 어찌 보면 11살 여자친구분에게 꽉 잡혀 있는 거죠. 근데 또 두 사람이 이렇게 과격한 애정 표현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사이인지를 요 대목만 봐도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미래 장모님과 독대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다. 장모님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씨가 이미 이 당시 때부터 이 장모님 이야기도 하고 지금 예비 신부인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상 결혼 준비를 켜켜이 해왔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김종민 씨가 사실 알다시피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김종국 씨와 더불어서 미우새의 원년 멤버 아닙니까? 근데 여기 김준호 씨도 결국 결혼을 했죠. 이 김종민 씨도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이제 김종민 씨도 결혼 발표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미우새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폐지해라라는 말도 많고 연예인의 가정사를 너무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이 미우새를 찍은 연예인들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굉장히 또 후폭풍이 세다라는 말도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참 많지 않을까 싶고 이와 더불어서 미우새의 폐지와 왜 이 미우새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지 좀 하나씩 설명드려 본다면 공감되시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연예인들 사이에서 핫했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조세호 씨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자, 이 조세호 씨 결혼식 이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김종국 씨에 대한 그리고 미우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심지어 미우새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지금 보면 조세호 씨가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 사진 한 장만이 아니라 좀 보여드리면 자, 홍석천 씨와 이렇게 가수들, 수많은 배우들, god의 박준영 씨, 그리고 여성 가수들, 정말 여배우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조세호 씨 결혼식에 대거 모였습니다. 개그맨, 배우, 뭐 가수, 걸그룹, 아이돌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지드래곤도 여기에 모여서 정말 이 조세호 씨의 결혼식이 역대급 결혼식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호 씨 결혼식에서 그 뿌리가 뻗어나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김종국 씨가 갑자기 이 얘기에 소환이 됐을까요? 지금 보면 김종국, 조나단 축의금 조롱 역풍을 맞았다. 정작 조세호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가수 김종국 씨가 방송인 조나단, 외국인이죠. 축의금 액수를 들먹이다가 역풍을 맞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안 그래도 이 조세호 씨 축의금이 부담스러워 결혼식 가기가 두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고물가 시대. 그러니까 조세호 씨의 결혼식이 촉진제가 된 거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방문했고 김종국 씨와 조나단 씨도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축의금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결혼식 가기가 좀 굉장히 부담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고물가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김종국 씨가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 방송인에게 3,000벌입니다. 3,000벌.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이 조나단의 축의금이 약소하다. 공개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런닝맨을 보니까 이렇게 김종국 씨가 조나단 씨와 함께 출연을 했어요. 근데 옆에 조나단 씨를 앉혀두고 말을 많이 하더라 라는 유재석의 말에 조나단이 축의금 얼마 하지도 않고 겁나 욕먹더라 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였을 수 있지만 웃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뒤늦게 터진 겁니다. 억대의 식대를 쏟아부었다라는 결혼식 당사자가 조세호 씨인 거죠. 근데
이 축의금은 누가 받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결혼식 신부, 신랑이 받는 돈이 축의금이잖아요. 근데 결혼식 당사자인 조세호 씨는 정작 억대의 돈을 쏟아부은 식대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 참석한 조나단 씨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김종국 씨가 그것도 조카뻘인 조나단의 축의금 액수를 조롱했다라는 게 불편하다라는 말이 갑자기 폭등을 한 겁니다. 이게 뒤늦게 터진 거예요. 자, 실제로 카카오페이에서 조사해본 결과 사용자의 축의금, 송금 봉투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연령별 평균 축의금이 20대는 약 6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조나단 씨도 금액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벌이가 많다 할지언정 방송에서 20대 청년을 두고 축의금 얼마 하지도 않고 겁나 비판받는다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한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런닝맨은 가족끼리 둘러앉아보는 주말 예능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욕먹는다 정도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이제는 달갑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런닝맨은 앞서 숱하게 많은 비판, 개그로 도마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멤버들을 두고 장난처럼 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거센데 우리끼리 즐거운 장난이 결국 선을 넘어서 민폐로 번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김종국 씨가 조나단 씨, 아예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김종국이라고 뉴스 검색만 해봐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런닝맨의 이 장면입니다. 보니까 축의금을 얼마 하지도 않고 겁나 먹더라. 이런 얘기를 김종국 씨가 갑자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세호 결혼식에서도 종국이가 라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조나단 씨를 옆에 앉혀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결국 어떻습니까? 조나단 축의금 얼마인지 물어봤어? 라고 물어본 지석진 질문에 김종국 씨가 그건 제가 말할 수 없다. 조나단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아무리 친하다 해도 선을 넘어버렸다. 게다가 공식적인 방송에서 이건 너무 경솔했다. 다 형편권 축의금 내는 건데 김종국 씨는 태어날 때부터 유명하고 돈이 많았냐. 한참 동상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말 좀 조심하지. 말 좀 가려 해라. 런닝맨은 저게 재밌다고 방송에서 다룬 건가? 의견이 팽팽합니다. 근데 이 김종국 씨가 예능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알린 게 어딥니까, 여러분? 어디죠? 바로 미우새입니다. 자, 이 미우새에서 김종국 씨가 어머니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홍진영 씨도 활약을 했고 여자 출연자만 등장했다 하면은 김종국 씨가 장가를 안 간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흥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모습도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우새에서 거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게 김종국 씨인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제가 네이버에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미우새 폐지라고 검색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가짜 뉴스들도 참 많은데 이런 거 가짜 뉴스죠. 근데 쭉 내려보다 보면은 뭐 개그맨 김진호 씨가 미우새 폐지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미우새 폐지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언론사에서도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건모 씨 그리고 박수홍 씨 이 두 사람의 가족사가 논란이 되면서 이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김건모 씨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휩싸이면서 결혼식이 파경으로 갔고 박수홍 씨는 가족사 논란 때문에 또 미우새에서 좀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연예인들의 가족사, 가정사를 계속 다루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폐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방송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미우새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글까지 게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김종국 씨가 지금 런닝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런닝맨도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런닝맨은 항상 선을 넘는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만 봐도 런닝맨은 항상 숱하게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우새만이 아니라 런닝맨 폐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요. 지금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 댓글들이 버젓이 담겨져 있습니다. 런닝맨 프로그램 자체를 좀 없애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선을 넘어버리면 불편하고 언짢다. 김종국이 조나단 아끼는 것과 별개로 저런 주제로 저런 식의 농담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웃자고 하는 방송인데 난 재밌던데? 난 요새 김종국이 좀 이상해졌더라. 이상한 캐릭터에 심취해져 있다. 오래전부터 윗사람한테도 언행이 영 별로였다. 런닝맨 프로그램 없애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두 번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게, 이 김종국 씨가 2017년도 함께 방송했었던 이광수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년 동안 밥 한 번 안 샀다. 왜 우리한테는 쌀 한 톤 기부 안 해? 호용호지한 세월이 무려 8년인데 나 밥 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유재석 씨도 장난이긴 하지만 김종국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국 본인 이외에 영웅되는 걸 못 본다. 런닝맨을 하면서 김종국 씨가 엄청난 활약을 한 건 맞는데, 사실 김종국 씨의 모습을 보고 유재석 씨가 장난을 친 거죠. 본인이 영웅이 안 되는 걸 두고 보지 못한다. 자, 급기야 김종국 씨는요,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재산 1,000억 사실이었나? 온라인 쇼핑을 해본 적이 없다. 또 미우새에서 함께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미우새와 런닝맨 두 프로그램 다 지금 폐지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선 또 뭐가 문제가 됐느냐? 김종국 씨는 컴퓨터가 유일한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컴퓨터로 뭘 사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김종국 씨가 온라인으로 나는 물건을 구매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랬다라는 전언이 나온 거죠. 지금 이 김종국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미우새와 런닝맨인데 이 두 군데에서 다 프로그램 자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해본 적이 없고 실제 매장에 가서 할인 같은 거 없이 막 구매를 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재산 1,000억 사실이었나라는 내용으로 기사까지 쓸 정도로, 사실 김종국 씨는 엄청난 재력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어컨조차 여름에 틀지 않을 정도로 국민 짠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김종국 씨가 금융의 날에 기념식에 초청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저축의 중요성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기도 한 거죠. 근데 사실 김종국 씨가 과거 굉장히 힘들게 생활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원년 멤버였던 김정남 씨 집에 방문했었던 또 미우새네요. 미우새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당시에 방영이 됐었는데, 이 당시 때 돈이 없어서 과거 김정남 씨와 김치찌개 1인분을 시켜 서로 나눠 먹었었던 짠내나는 에피소드. 첫 월급을 받자마자 봉투째로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다. 김종국 씨의 어머니는 돈 봉투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 김종국 씨가 어려서부터 정말 힘들게 터보 생활을 했고 그 이후로도 짠내가 나지만 에어컨조차 틀지 않으면서 저축의 필요성을 알려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 조나단 씨의 축의금 이야기 한마디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부터 뭐 방송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에게도 막대하고 또 선배들에게도 막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감없이 내보내는 미우새 런닝맨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폭등을 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런닝맨은 또 어떨까요? 런닝맨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